한국에서 400만 명 이상을 동원하며 첫사랑 신드롬을 일으켰던 영화 건축학개론이 일본에서 리메이크됩니다. 11월 4일 복수의 일본 언론이 한국에서 첫사랑 신드롬을 일으키고 배우 수지씨를 국민 첫사랑으로 만든 영화 건축학개론이 일본에서 리메이크되며 야마삐라는 예명으로 더욱 유명한 일본 자니스 출신 배우 야마시타 토모히사가 남자 주인공을 맡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제목은 사랑에 빠진 집이라 정해졌으며 한일 합작으로 제작되어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에 동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남자 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 야마시타 토모히사는 작년에 미성년자와 음주, 호텔 투숙 스캔들로 논란을 빚은 후 소속사인 자니스를 탈퇴한 바 있습니다. 다수의 해외 작품의 오디션을 보며 재기를 모색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작품에 남자 주인공 역을 맡게 되었네요. 일본 언론들은 이 작품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 특유의 세계 진출 집착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소식을 전한 일본 언론의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야후재팬의 댓글 반응, 그리고 5채널 여러 게시판 중 좌파계 게시판의 반응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기사의 내용입니다. 야마시타 토모히사 커다란 기쁨. 한국의 연애영화 리메이크 사랑에 빠진 집 주연 전 세계의 전송. 배우 야마시타 토모히사가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영화 사랑에 빠진 집에 주연으로 나온다는 것이 4일 발표되었다. 한국에서 데이트한 연애영화 건축학개론이 일본에서 리메이크되며 야마시타는 6년 만에 러브스토리에 출연한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 동시 전송 예정. 건축학개론은 한국에서 4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연애영화 역대 1위의 흥행 기록을 세운 명작. 건축가의 19년에 걸친 러브스토리를 일본으로 무대를 옮겨 넷플릭스 오리지널 사랑에 빠진 집으로 전세계를 향해 제작하기로 결정되었다. 야마시타가 후에 건축가가 되는 주인공 이부키를 연기한다. 2002년 건축가를 목표로 도네의 대학에 다니는 18세의 이부키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 이유나와 만난다. 두 사람은 일본의 섬세한 건축물을 돌아보며 잊을 수 없는 한때를 보내지만 미래에 내 집을 지어줘라는 유치한 약속만 남기고 헤어진다. 그로부터 19년 후 이혼과 아버지의 병 등 인생의 고뇌를 짊어진 유나가 돌연 이부키 앞에 나타나 석양의 거리라고도 불리며 나말푸스와 후지산이 보이는 절경의 니시이즈 마을에 집을 지어달라고 의뢰한다. 그때 간직하고 있던 추억을 답해주듯 두 사람의 거리는 가까워지는데 야마시타는 한국에서 데이트한 연애영화의 리메이크라 큰 부담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이 작품에 종사하게 되어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축가가 집을 설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의를 담아 정성스럽게 스토리를 이해하고 또 정성껏 작품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리지널 작품을 리스펙하면서 새롭게 이 팀에서 만드는 사랑의 형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야후재팬의 반응입니다. 일본 제목 사랑에 빠진 집 촌스러워. 원제 건축학개론 쪽이 완전 재미있을 것 같다. 각본 소재가 고갈된 일본은 이제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급기야 원작까지 한국이 앞서가게 되어버린 건가? 예전에는 일본의 만화나 드라마 리메이크가 많았었는데 매스컴에서 뭐라 말하든 일본 드라마, 영화는 글렀어. 줄거리나 설정이 이미 괴멸적으로 재미없다.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같은 건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을 싫어했던 나지만 넷플릭스에서는 한국의 영화, 드라마를 보고 있게 되었으니까 물론 서양의 것도 재미있지만 미국 건 어쨌든 너무 길어. 일본 거는 제1화에서 중지. 이미 압도적으로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 각본이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재능도 없는 사람이 잘난 척하나? 일본은 국내용으로 대중문화를 소비해왔고 그것으로도 충분히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좋았다. 그러나 앞으로 소자녀 고령화가 진행되어 이익이 오르지 않게 되는 때가 온다. 내수가 약한 한국은 일찍부터 해외에서 살 길을 찾고 인재 육성부터 금전적 지원 등 국가적으로 공을 들여왔는데 최근에 그 과실은 확실히 한국의 이익을 안겨주기 시작했다. 일본은 세계에 판매하려는 의식이 약해 만화, 애니메이션이라는 강력한 컨텐츠조차도 상업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마블이나 디즈니와 비교하면 더더욱. 일본도 배우에 맞춰 만드는 것을 멈추고 뼈대가 굵은 각본, 배우를 제대로 가려내 세계에서 승부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오징어 게임을 베끼기라며 비웃고 끝내는 사람은 그걸로 끝이다. 영상, 미술, 세트, 의상, 특수효과, 어떤 요소도 일본의 드라마, 영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고 있다고 느꼈다. 이런 상황에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면 일본의 대중문화는 확실히 끝날 것이다. 요즘엔 리메이크뿐 한국의 원작 그대로 쪽이 역시 그 나라의 관습적인 것도 포함해서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쪽이 만드는 것이 더 좋기도 하다. 최근이라면 그녀는 예뻤다가 그렇다. 일본에서는 바로 삐치거나 바로 차를 속도내서 해변으로 데려가거나 사고 났다 같은 표현은 별로 익숙하지 않아. 그리고 제목 좀 더 알기 쉬운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집? 그녀는 예뻤다. 2015년 한국 MBC에서 방송되었던 화제의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를 일본 칸사이 TV에서 리메이크.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 주연은 나카지마 켄토와 코시바 후우카. 도쿄올림픽 기간과 겹쳐져서 시청률에 손해를 봤음에도 일본 트렌드 1위를 장악하며 데이트. 칸사이 TV 사상 역대 1위의 조회수를 기록. 머지않아 일본의 방송 제작사는 넷플릭스에 밀려날 것 같네요. 니코니코 동화에는 중국 자본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일본인은 프로파간다에 약해서 걱정이네요. 이것도 일본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이 원인이겠지만 그래도 탤런트 여러분은 기회가 된다면 넷플릭스 같은 곳에 나가서 일본발 대중문화의 실력을 해외에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이 영화 정말로 좋습니다. 오리지널 배우의 연기가 정말 너무 좋아서 부담스럽겠지만 힘내시길. 근데 제목이... 왜 일본 제목이 되면 촌스러워지거나 이상한 부제가 붙거나 하는 거죠? 포스터도 그렇고. 건축학개론 멋진 영화였습니다. 배우씨가 좋죠. 이걸 야마삐가 18살 역할을 하는 거야? 아니면 성인판도 야마삐? 역시나의 야마삐라도 18살 역할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오히려 야마삐보다도 어린 시절의 여주인공 역에 달려있지 않을까? 수지짱이 국민 첫사랑이라고 불리게 된 작품이라 분명 그 지점을 비교당할 듯. 다음은 5채널 여러 게시판 중 좌파계 게시판의 반응입니다. 바보 이익들, 분노의 넷플릭스 불매. 보다 예산이 더 붙는 할리우드가 리메이크 한다면 몰라도 예산도 기술도 형편없는 나라가 리메이크라니 무슨 목적? 수지짱이 나오는 영화인가? 겨울연가가 유행했을 때는 한국 드라마는 옛날 일본 드라마의 재탕이라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한국 드라마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시대. 한국 드라마를 일본에서 리메이크, 일본 드라마를 한국에서 리메이크. 어느 쪽이든 종종 있는 일이지만 대개 한국판이 더 잘 나온다고들 하지. 아이돌에서 배우가 되는 것은 한국에서도 흔히 있지만 모두 연기를 엄청 잘한다. 여배우는 미인이고 백야행 같은 것도 한국판 쪽이 훨씬 좋아. 배우의 연기력도 카메라 워크도 편집도 현격히 달라. 어쩌다 이렇게 됐지? 솔직히 한국 영화 리메이크는 안정되고 재밌어. 보이지 않는 목격자도 내가 살인범입니다도 재미있었다. 문화에서 한국을 이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리. 특히 인 애니메이션과 게임 정도일까? 이것도 크리에이터의 급여에 차이가 있어서 스카웃 당하겠지. 게임에서도 한국에 지고 있고 애니메이션에서도 3D 쪽은 기술에서 완패다. 사랑에 빠진 집, 건축학개론. 아래가 훨씬 제목이 좋네. 위쪽이 마케팅적으로는 맞겠지만. 선이라는 영화도 리메이크 했었잖아. 그것도 정치 비판의 요소가 몽땅 빠져서 그냥 추억 영화가 되었었다. 오징어 게임의 일본 리메이크가 되어서 성대하게 망신당했으면 좋겠다. 오징어 게임 자체가 일본 만화를 조금씩 베낀 거잖아. 본질을 아무것도 모르는군. 데스게임인데 주제가 게임의 플레이어가 아니고 참가자를 통해서 그려지는 사회 문제. 이 솜씨가 참신하다는 거. 일본에서는 식상한 것 같던 데스게임에 새로운 피를 불어넣은 것이 훌륭하다. 일본에서는 더 이상 발전의 여지가 없었던 장르. 시위를 부정하는 일본에서는 어렵다. 일본의 데스게임은 공략하는 천재 영웅, 천재끼리의 대결, 심리전만 그린다. 그리고 미술 설정의 레벨이 높아. 감독과 콤비를 이루어온 여성. 음악은 기생충, 반지하 가족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일본의 제작 환경은 차분히 시간을 들여 각본을 만들거나 촬영할 수 없는 것 같아. 게다가 가장 만들기 쉬운 예뇌물인가.
그런 것만 만드는 기술밖에 없으니. 경제, 기술, 문화 전부 사라졌다. 고마워 자민당. 한국발이 브랜드화하고 있구나. 이태원 클라스가 롯본기 클라스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 되는 거지? 이미 다 끝났어. 그건 리메이크가 아니라 데드카피라고 하는 거야. 인도 영화를 리메이크하라고. 춤추는 게 차라리 낫다. 댄스 장면에 돈이 들기 때문에 일본 영화 예산으로는 무리입니다요. 선진국을 따라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 왜 비웃냐? 한국 드라마나 영화의 리메이크만 안 해. 이제 이거 한국의 속국이잖아. 한국 최고봉인 영화를 일본이 리메이크해도 열합판이 될 뿐. 기생충 반지하 가족을 리메이크하면 코미디에서 스릴러가 되는 최후의 사회파 드라마. 독도는 우리 땅의 개사 부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한국이 일본 영화를 리메이크하는 일은 앞으로 거의 없어. 제목부터가 지능의 차이가 분명한데 내두익 때문에 한국의 뒷모습마저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일본은 원래 베끼기로 해온 나라인데 편협한 자존심만 비대해져서 수수께끼에 일본 대단해. 다른 나라 흉내만 내는 촌스러운 짓으로 문화도 갈라파고스 열화되어 간다는. 확실히 와우와우에서 본가 한국판 써니, 리메이크판 써니를 연속으로 방송해서 공개 처형했었지. 한일 리메이크의 평가를 보면 거의 일본판이 저평가야. 미생도 심했어. 일본의 리메이크는. 근데 예초에 리메이크를 해서 현격히 질이 떨어진다니 창피하지도 않나. 리메이크하는 의미가 없어. 대중문화는 한국이 정말 굉장해. 동남아 여행을 갔었는데 한국 인기가 대단했다. 그쪽의 젊은이들 모두 한국을 동경하고 있었다. 연기란 무엇인가? 무엇이 관객의 마음을 흔드는가? 그런 철학이 없다. 일본은 철학이 없다. 그저 권위에 복종하고 약자를 공격하는 벌레 같은 인간 투성이다. 한국 영화 악인전은 할리우드 리메이크에서도 주연을 오리지널과 같은 배우인 마동석이 맡는 듯. 아, 드디어 문화에서 한국에 제껴졌구나. 앞으로 더 지독하게 될 거야.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동경하게 되겠지. 어린 여성은 이미 그런 느낌 아님? 한국 메이크업과 패션이 엄청 유행. 넷플릭스의 빨간머리엔 시즌3 원주민의 아이들을 강제적으로 기숙학교로 끌고 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 캐나다의 공영방송인 CBC에서 만든 건데 일본의 NHK가 위안부 소녀와 징용공을 주제로 한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까? 일본은 2중, 3중으로 미쳐버린 나라라는 걸 아는 것이 좋아. 일본 네티즌들은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모두 한 목소리로 어차피 결과는 뻔하다며 기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영화 건축학개론은 작품 자체도 좋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전람회의 OST 덕분에 더욱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일본 리메이크작이 그 감동을 재현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네요. 나중에 작품이 공개되면 한국의 원작과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